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또 오랜만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옵시즌이 되다 보니까 SNS로는 간간히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야야리가 촬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생야구 초창기 시작했을 때 볼스트리트 저널이라 그래서 야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뒷얘기라던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한 이야기들이 몇 편이 있는데 당시는 너무 초창기라 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첫 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홈런 개수, 왜 베이브 루스가 714개를 쳤는데 800개를 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많은 규정처럼 홈런 규정도 꽤 변화가 있었는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을 했었나. 하지만 그것이 문화고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 야구 이야기, 홈런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술안주거리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차례차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홈런의 역사, 그리고 베이브 루스의 실제 홈런 수는 과연 몇 개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볼스트리트 저널 5탄, 오늘의 얘기는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또 루스와 연관된 홈런의 규정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리 본즈가 혹시 홈런 몇 개 쳤는지 아시나요? 헨크 앨런 선수가 친 홈런 수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올드 팬들은 베이브 루스 하면 714 홈런, 이게 막 공식처럼 나올 정도로 베이브 루스의 홈런에 대해서는 많은 야구 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베리 본즈가 762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쳤고요. 베이브 루스의 714 홈런을 먼저 깬 선수는 헨크 앨런이었습니다. 헨크 앨런 선수가 755 홈런을 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베이브 루스는 이제 홈런 랭킹 3위에 오른 선수가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은, 또 미국의 야구 역사가들은 명실상부 홈런의 킹은 베이브 루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여전히 베이브 루스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베이브 루스가 714 홈런을 치고 은퇴를 했는데, 사실 요즘의 규정대로였다면, 당시에 희한한 그런 규정이 아니었다면 거의 800개 정도의 홈런을 쳤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홈런의 규정이 과연 그 시절 야구 초창기에는 어떤 시기였고, 왜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많이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뺏겼는지, 그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홈런 하면 공격 야구의 꽃으로 불리는, 정말 야구의 경기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아주 짜릿한 그런 극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초창기 야구에서는 사실 홈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내 홈런,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장비는 굉장히 열악하고 공은 멀리 날아가지 않고, 또 외야는 이제 뻥 뚫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굴려쳐서 멀리 가는 공이 나오면 타자들이 그라운드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장내 홈런을 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었고요. 담장을 넘어가는 오늘날 같은 그런 짜릿한 홈런은 사실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1862년에 윌리엄 카메이어, 이분이 뉴욕 브루클린에다가 유니언 그라운드라는 정말 야구 전용구장을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이기도 했고 또 야구팀의 구단주이기도 했던 카메이어 씨는 자신이 또 운영하던 팀도 있었어요. 뉴욕 뮤추얼스, 이 팀을 위해서 운동장을 이제 새로 짓게 됐는데, 이때 운동장 전체를 벽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야구 전용구장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건데, 유료 관중을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실 만든 구장이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야구장이 이제 외야는 뻥 뚫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입장료를 받아도 돈 안 내고 그냥 외야로 막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외야까지 담장을 두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언 그라운드가 완성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홈런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윌리엄 카메이어의 유니언 그라운드가 홈런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구장을 둘러싼 담장이 쭉 쳐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운동장 안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관중석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담장 밖에서 이렇게 서서 담장이 나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야구를 구경하는 팬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야구 산업이 이제 급격히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 콜크를 넣은 현대식 야구공도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탱탱볼이 도입된, 미국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는 라이브 볼 이어, 살아있는 공의 시대, 현대 야구의 시대가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걸출한 선수가 출연하면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뭐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정말 발군의 좌완 투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베이브 루스인데요. 이 선수가 1920년에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홈런포를 가동을 하면서 미국의 야구 자체를 아예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됐습니다. 야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한 것도 베이브 루스의 홈런과 함께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야구 팬들은, 또 야구 역사가들은 뭐 루스를 아주 조건 없는 사상 최고의 홈런왕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뛰었던 시절의 야구는 우리가 요즘 보는 야구와는 정말 너무도 달랐습니다. 단적인 예로 1920년 시즌 양키즈에서 루스가 5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뭐 54홈런 그러면 요즘에도 대단한 숫자지만 그 시즌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면, 아메리칸 리그에 8팀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중에 양키즈를 빼는 7팀 중에 루스보다 홈런이 적었던 팀이 4팀입니다. 그러니까 루스 혼자 친 홈런보다 팀 홈런이 더 적었던 팀이 4팀이나 되고,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면 총 16개 팀 중에 베이브 루스보다 홈런이 적었던 팀이 10팀. 그러니까 팀 홈런 랭킹으로 따져도 베이브 루스는 초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혼자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친 선수였습니다. 홈런왕 루스의 출연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야구는 그야말로 작전 야구, 짜내기 야구, 스몰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이 뭐 당연히 주종을 이루었는데, 루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장타를 앞세운 팀들이 이제는 장타력이 있는 타자를 주로 수집을 하고 정말 공격력의 야구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팀보다 한 시즌에 혼자서 더 많은 홈런을 쳤던 베이브 루스, 정말 불세출의 거포였던 루스가 당시 그 규정 때문에 아주 많은 홈런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고, 사실은 주장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931년까지 오늘날의 그 규정으로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도 너무 희한하다라는 홈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타구가 이제 외야 펜스를 딱 넘어갈 때 홈런이 때리면 당연히 페어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가면 파울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페어 지역으로 넘어가서 관중석에 떨어질 때까지도 공이 페어 지역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이게 1930년대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니까, 만약에 페어 지역으로 홈런이 쭉 날아가서 살짝 휘어서 파울 지역으로 나가버리면 홈런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게다가 관중석 저 뒤쪽에 두 번째 폴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페어가 되는지를 그것도 스스로 가늠하기도 하고,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뉴욕의 폴로 그라운드 사진인데요. 외야석에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게 페어 지역을 쭉 연결하는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쭉 가면서 휘어나가서 그 바깥으로 가면 홈런 인정이 안 됐던 것이고, 심지어 뭐 망을 쳤던 구장도 있었다 그래요. 자, 게다가 또 재밌는, 정말 웃기는 규정이 또 있는데, 베이브 루스처럼 장거리 홈런을 터뜨릴 경우에는 그 줄이나 뭐 뒤쪽 폴대 가지고 가늠이 안 될 경우에는 심판이 눈으로 봐서 마지막 보였을 때 페어, 홈런 타구가 날아가서 when last seen rule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판이 계속 쳐다보다가 쭉 공이 사라지면 마지막에 그게 페어이면 홈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당시까지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브 루스가 과연 714홈런에 그친 것이었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베이브 루스의 홈런들을 모두 분석한 책, 베이브 루스가 104홈런을 친 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빌 젠킨스라는 이분은 이 규정 때문에 루스가 적어도 50개, 많게는 78개, 78개의 홈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당시에는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파울이 된 홈런에 대한 기록은 몇 개인지 남아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쭉 그 자기가 연구를 해서 78개를 만약에 이 주장대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루스의 홈런 수는 최다
792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800홈런을 쳤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야구 역사에서 여전히 뭐 홈런 킹으로 남아 있을 텐데 당시 규정이 그랬으니까 역사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젠킨스 씨는 루스가 180m가 넘는 대형 홈런도 몇 개나 쳤고 자기가 조사한 바로는 베이브 루스의 홈런은 1000개가 넘는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외에도 또 다른 또 홈런 규정 때문에 루스가 확실히 이건 공식적으로 홈런을 1개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요즘 규정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규정인데 1920년대까지도 끝내기 홈런을 쳐도 앞선 주자가 역전 주자가 득점을 해버리면 그것이 홈런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1점 차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9회 말에 주자가 이제 2명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홈런을 꽝 쳤다.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동점, 두 번째 주자가 역전. 그럼 여기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승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마지막 주자, 홈런을 친 주자는 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자의 홈런이 아니라 3루타로 인정을 해버리고 경기를 거기서 끝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면 베이브 루스가 분명히 1개 홈런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규정도 아니었고 오늘날처럼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치면 4명이 다 들어오는 규정이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됐었다면 적어도 베이브 루스의 홈런은 715개였다.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야구 역사상 최고의 홈런왕은 베이브 루스라고 많은 이들이 또 믿고 주장을 합니다. 저 역시 그가 직접 뛰는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루스는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슬러거이자 야구의 최고봉에 섰던 그야말로 전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야구 초창기 정말 희한한 홈런 규정 때문에 베이브 루스가 잃어버린 홈런의 이야기, 또 야구의 초창기 규정이 얼마나 오늘날과 달랐었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